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석유공학이라는 내용을 연구하고 있는 이경북입니다. 사실 PD님이 제가 할 대사를 먼저 해버리셨는데 우리나라가 산유국이다라는 제목으로 전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미 알고 계셨던 분 한번 손...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대학교를 가서 이제 알게 됐는 사실인데 오늘 벌써 알고 계신 분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네요. 석유라는 내용이 조금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일반적인 상식을 위주로 이제 내용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발표가 끝났을 때 그래도 석유가 막 완전히 어려운 것은 아니구나, 좀 더 궁금증을 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부분은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먼저 처음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유국이다. 하루 생산량 1000톤,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의 5%를 공급, 동해의 최일 가스장. 시청자에게 전달할 새 에너지를 캐러 이곳에 왔다. 야,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랑스럽네요. 정말요. 저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95번째 산유국이에요. 네, 더 보고 싶으시죠? 예, 집에 가셔서 한번 또 자녀분들과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랑스럽게도 세계 95번째 산유국입니다. 그래서 1998년에 이제 여기 울산이라는 곳에서 60km 정도 떨어진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지역에 석유가 있다는 것을 탐사를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2004년부터 실제로 이곳에서 석유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 기준으로 지금까지 경제적 가치로 보면 약 2.4조 원의 가치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2004년부터 지금까지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 정도면 이제 생산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해가스전도 이렇게 이제 생산이 종료되는데 석유가 이제 곧 지구상에서 고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석유가 이제 40년 뒤면 고갈된다던데, 실제로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92년에 조금 많이 오래됐죠. 92년에 이제 연합뉴스에서 석유는 이제 40년 정도 후면 지구상에서 고갈될 수 있다. 그러면 1992년부터 40년 후면 이제 2032년 한 10몇 년밖에 안 남았죠. 어떡하죠? 예. 그것도, 예.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대체 자원들도 많지만, 40년 뒤에 고갈된다는 말은 사실 실제로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 그림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가로축은 이제 연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1980년부터 이렇게 쭉 2018년까지 현재까지 있고, 이제 세로축은 매장량이라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매장량이라는 거는 지하에 석유가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그 석유를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우리가 지상까지 쓸 수 있게 생산해낼 수 있는 총량을 말해요. 근데 1980년 이때 보면 약 0.7조 배럴이라는 양이 있었는데 우리가 열심히 석유를 사실 쓰고 있는데 그 쓸 수 있는 양은 점점 더 늘어나죠. 그래서 2018년인 작년 기준으로 보면 1.7조 배럴이라는 양이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린 열심히 차도 타고 쓰고 있는데. 사실 이 매장량이라는 정의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동해가스전이 아까 전에 1998년에 탐사를 성공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석유를 찾기 위해 계속 탐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또 새로운 자원이 발견되면 이제 매장량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경제적, 기술적 조건이라고 했는데 유가도 증가하고 기름 가격도 증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서 새로운 신기술도 개발이 된다면 이 매장량이 점점 또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아까 1.7조 배럴이라는 양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탐사도 안 해, 더 찾지도 않아, 기술도 개발 안 해. 그러니까 지금 현재만큼만 있더라도 50년은 더 쓸 수 있는 양이 이미 확보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포인트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석유 이렇게 좀 잘 어려운데 왜 석유를 제가 공부하기로 결심을 했을까요? 예. 중요해서겠죠.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준비한 도표는 우리나라 1차 에너지원 별의 구성비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아까 뭐 말씀하셨던 뭐 신재생 수소 에너지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뭐 원자력도 있지만 1996년에서 보면 석유와 천연가스가 거의 70%예요. 그리고 2016년, 20년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절반 이상은 석유와 천연가스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자원이 우리가 확보를 하지 못한다면 전기도 2차 에너지인 전기도 생산하기 어렵고 우리가 전기가 없다면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휴대폰도 충전 못 하고 TV도 못 보고 큰일 나겠죠. 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학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광으로 그럼 전기 만들면 되지 않나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석유와 천연가스는 이렇게 에너지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재료, 원료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지품의 70%는 거의 석유에서부터 나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이나 입고 있는 옷, 뭐 심지어 휴대폰 케이스까지 다 석유에서 유발된 상품이에요. 예, 그래서 태양광으로 우리가 뭐 전기를 만들 수 있겠지만 사실 석유나 천연가스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제가 전공적인 분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석유는 땅 속에 있다는 거는 알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땅 속에 있는 게 뭐 10m, 100m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수 킬로미터 아래에 있어요. 뭐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10km를 파고 들어가야 석유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보통 지상에서부터 10km 정도 떠서 위에서 이제 비행기가 간다고 하거든요. 그 비행기가 떠가는 것만큼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가 과연 어느 땅에 묻혀 있을까 열심히 이제 찾아보는 과정을 탐사라는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석유가 있을 것 같다라고 확인이 되면 실제로 거기에 석유가 있는지 그리고 석유가 이제 지상까지 올라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시추를 하게 돼요. 네, 감사합니다. 시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석유가 있는 것을 알았으면 이게 아까 매장량 개념처럼 경제적이고 기술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조건이 만족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서야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석유가 땅 속에 이렇게 웅덩이처럼 가득 차 있으면 석유를 생산하고 나면 땅이 막 꺼져버리고 이러지 않을까요? 네. 근데 사실 석유는 이렇게 돌 사이에 있는 빈 공간에 석유가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컵에 얼음을 가득 채웠다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얼음이 컵에 가득 차 있지만 거기에 음료수나 물을 따라도 얼음 사이로 물이 들어가죠. 예, 같은 원리로 이제 땅 속에 석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연구하는 분야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첫 번째 발표에서 원격 의료 이미 잘 배우셨죠. 너무 설명 잘해 주셔서 제가 추가로 더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원격 의료가 그러면 어떻게 이 석유 쪽과 연결될 수 있냐? 사실 이제 정통적인 석유 공학 분야와 이제 ICT 기술을 결합을 한 게 디지털 오일 필드라는 개념이에요. 기술이에요. 그래서 원격 의료에서는 원격 의료의 대상이 사람, 환자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석유 생산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 생산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생산되는지, 문제는 없는지, 불이 나진 않는지 이런 것을 원격에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알고 이제 또 거기에 맞춰서 진단도 내리고 해결책도 찾는 그런 기술이 디지털 오일필드예요. 그래서 현재 제가 속한 지질자원연구원을 비롯해서 국내 중소기업, 대기업 그리고 국내 대학기관들까지 함께 융합을 해서 실제 캐나다에 있는 어떤 한 대상 강구를 어떤 석유 생산 시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센서도 설치를 해서
우리가 인터넷만 되면 뭐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이 생산 시설의 상황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 보면 눈이 엄청 와서 사람이 가기 힘들겠죠. 그리고 뭔가 석유를 하면 사막 막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동해가스전도 해상이고, 그러니까 사람의 또 어떤 안전 문제도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술이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시간을 조금 넘겼는데 예,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국가 어떤 연구 기관에 속한 연구자로서 우리나라가 사실 자원 빈국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하지만 자원 빈국인 건 이미 주어진 건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자원 기술만큼은 강국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저도 이제 거기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석유 산업이 우리가 이렇게 실제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렵기 때문에 도전할 가치가 있는 거죠. 여기 학생분들도 많은데 뭐 영어도 어렵고 수학도 어렵고 막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또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하나의 제가 여담을 조금만 더 드리면, 사실 이 도전이라는 것을 봤을 때 사실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은 이미 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도전을 이미 하셨고 거의 성공하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도 첫째 딸이 이제 30일 뒤에 예정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제 아내도 와 있고 이제 사실 누구보다 지금 좀 걱정도 많고 한데 파도를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 발표를 통해서 조금 더 석유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두 군데의 어떤 레퍼런스를 제가 알려드리고 또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